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단원 2차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와 금융 의사결정에 대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의사결정은 어떤 금융 자산에 얼마의 금액을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의 소득 수준, 자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금융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금리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위험자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상승할 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 소비와 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주는 예금 비중을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을 줄이게 되고 주식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예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도 투자하여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띱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 모두 주식 가격이 오르는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나 상법 개정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2022년에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자 신문기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28일 미국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미국채 10년 금리와 선진국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주가지수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가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와 금리가 동반 하락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금리와 주가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물가가 변화할 때도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금융상품 투자를 줄이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몇 년 동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럴 경우는 잘 없지만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현금 보유의 비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예금을 많이 하여 현금 보유의 비중을 늘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도 금융 의사결정이 변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2020년 한 달러당 1,100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1,4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때 외국 주식이나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최소 30% 이상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할 경우 외국 주식이나 달러를 보유한 사람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요? 지금 화면에 50년간 변화한 생활물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120배,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50배, 돼지고기도 50배 가까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화폐를 계속 찍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정부는 화폐를 찍어서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펼칠까요? 그것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 왔을 때 미국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1,200달러, 600달러, 1,400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소비를 많이 하라는 말이지요. 그건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이라고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했었지요. 당시 코로나 시기라서 세금도 많이 줄었는데 무슨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까요? 그건 국채를 발행해서 뿌린 거예요. 빚을 내서 시민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아 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좋지만 이게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남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국가부채 규모가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이 넘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국채로 발행되었다고 하면 미국 재정의 10% 이상을 매년 이자 비용으로 갚아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금리가 높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할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부채 금액을 줄여야 하는데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모르게 화폐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합니다. 5경 원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시키면 50년 뒤에는 아까 본 것처럼 50분의 1로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부채만 줄어드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가진 현금도 50분의 1로 줄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거나 예금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나아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나의 자산 가치가 줄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금융 의사결정입니다. 첫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합니다. 2008년 미국 3대 금융회사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S&P 500 지수도 폭락을 하였고 그 여파가 거의 2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금융회사가 파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금융자산을 금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표에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2년 가까이 하락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하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도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금융위기보다는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과 중국 외교 갈등이 심화될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올해 4월에 급락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자, 여기까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명한 금융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금융위기, 전쟁, 팬데믹, 외교관계 악화 등이 금융시장에 큰 여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위험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를 꼽으면 단연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탐구활동을 하기 위해 자기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봅시다. 결과에 따라 자기 투자 성향을 알 수 있게 되고 적절한 금융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받은 금융상품을 활동지에 적어보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